게 오히려 뭐랄까 하루하루는 굉장히 지옥같이 뭐 살았지만 사람들이 사지가 들려나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에 가고 유치장에 가고 뭐 물에 빠지고 뭐 끌려가고 뭐 사이렌 불고 뭐 새벽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지옥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준공되고 준공을 이제 임박해 둔 상태에 있었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저는 육지 사람이고 저희가 간 게 2011년 7월이었는데 이미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사실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1,900명 사는 동네에서 87명이 박수 쳐서 이 유치 신청 동의안 통과시켜서 시작된 싸움이었고, 마을분들은 이미 2011년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너무 그 힘든 고통의 시간, 특히 그 제주도라는 작은, 그것도 강정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근데 이미 뭐 단식도 하고 뭐 도청에도 가고 청와대에서도 하고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신 상태, 이미 다 소진된 상태. 근데 육지에서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때 찾아가게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완공된 다음에 사실 여기 가 보면은 펜스 사진이 많이 있는데, 완공을 앞두고 2011년도 겨울부터 이제 펜스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충격을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밤에 지나가면 거기만 무슨 신도시처럼 막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근데 여기 안동네 사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새로운 동네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새로운 가게, 슈퍼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기 입찰로 들어가서 식당 운영을 하고, 반대하는 마을 삼촌들은 그동안 이제 행정에서 이제 주민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혀 손을 잡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이 이때면은 저희 동네에 정말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정말 길이 좁아요. 옛날 길이어서. 근데 다른 동네 같으면 벌써 막 크게 도로 확장하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행정하고 대화하지 않고 행정에서 오는 일체의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도로가 아직도 좁게 남아있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투쟁이 어쨌든 이렇게 되고 다 실패했다고 하고 건물은 저렇게 지어져서 밤만 되면 해군들이 뭐 택시 타고 막 나가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또 막 그 입찰 받아서 가게를 열었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막 이런 얘기는 계속 들려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거는 구상권이랑 벌금이랑 집행유예 뭐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투쟁 기간 동안 거의 699명이니까 700명이 되고, 뭐 벌금이 이제 3억 원 정도 되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구상권까지 청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실은 해군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안에 버스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 모시고 병원에 가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도 하고, 그리고 뭐 마을에서 뭐 이제 비홍수 많이 나고 하면은 뭐 군 장병들이 뭐 하우스 뭐 고쳐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차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안 가고 버티면 그런 것도 못 얻어먹는 바보 같은 노인네가 되는 거죠. 공짜로 병원도 대다주고 약도 공짜로 주는데 그런데 왜 안 가는 바보 같은. 네. 국가 폭력이 어떤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 대출이도 또 굉장히 많이 겪은 문제죠, 이사님. 네. 근데 대출이도 제가 보니까 꿈이 크더라고요.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대출이로 돌아가야지. 그런 꿈이 제일 먼저 고향에 돌아가야지. 그런 꿈이 있던데요. 주한미군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민들이 다시 고향 땅을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매양제를 지낼 때 그때가 좀 그런 저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뭐 더 이상 물어보시지도 않을 것 같고, 저 하고 싶은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대출이 싸움을 접고 2007년도 3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때 그 전에 평화바람이랑 노승태 작가님도 그 전에 대치리 싸움부터 이제 들어오시게 됐고 대치리를 떠나면서 다시 강정으로 가시게 되고 뭐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당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이 악몽 같았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끝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냥 누가 좀 물어보시면 이해 못할 말을 합니다. 그냥 행복한 줄 알고 그냥 계속 싸우시라고. 지금도 내가 가장 행복했을 그 시간은요. 내가 고향 땅지기겠다라고 해서 그 마을 안에서 진짜 지금 이야기하는 뭐 개돼지 취급 그런 거 받아가면서 마을에 살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러한 걸 모든 거를 다 잊고 나와서 지금 사는 그 모습. 남들은 지금 뭐 이주 단지가 만들어진 지 한 7, 8년 됐는데 깨끗하고 집도 좀 예쁘고 마을도 아름답고 그냥 다 행복하신 줄 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어려움을 같이 겪고 나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저는 지금도 공무원, 경찰, 국방부 이렇게 군인들 사실 안 좋아합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있고요. 어르신들이 마을에 계실 적엔 상대가 있었어요. 계속 싸움을 할 상대가.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치유가 되지 않고요.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시다가 10원짜리 가지고도 계산 잘못했다고 싸우면은요.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싸움을 해요. 이게 그분이 다른 분들이 보면 이걸 이해를 못 하는데 마을에서의 그 긴 그러한 싸움 이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다 치유가 되지 않은 이러한 삶을 계속 살고 계시는 걸 볼 적에 함께 사는 주민만 아는 거지 주변 분들은 다 그러한 것을 뭐 10년이 지났으면 다 잊혀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이거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죽지 않은 한 그것을 잊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얻은 거는 그래요. 그냥 하여튼 나는 그 당시는 좀 참 비참하지만 순간순간 그 순간이 내가 이후에 이 다음에 그 순간을 참 되돌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거 있고요. 그래서 참 지난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서 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투쟁하는 그 순간순간이 나는 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접을 수도 없고요. 마을에서 저를 어떻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냐면요. 아까 저쪽에서 빨랑빨랑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빨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래요. 주변에서 빨갱이 새끼래요. 주민도 이제는 잊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없으면 그러신대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소리 들으시면 상당히 안 좋으시죠. 내가 힘들고 아플 적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이러한 것들을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가게 되고 그래야만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좀 생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제 어머니 오늘도 서산에 일을 좀 하러 가면서 애엄마랑 같이 가는데 애엄마도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싫대요. 이제는 좀
남들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옆에서 좀 그랬으면 하는데 아마 이렇게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명진 선생님 계시면 저도 좀 욕을 하고 싶었는데 가셨네요. 미군 기지를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내쫓겠다라고 해서 내쫓았는데 벼락은 우리 대추리 주민들이 맞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미군 기지를 안 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향 땅을 빼앗기고 떠난 그 주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든 마무리를 하는 거는 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철두철미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촛불혁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대추리 사람들은. 노무현이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도 저는 죽기 전에는 용서 못할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이렇게 공유를 할 듯 말 듯 이러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줄만 알지만 다른 생각, 그러한 입장을 다르게 가지고 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누구 됐다라고 해서 맡겨놓으면 세상은 바뀔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계속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이것도 모르고 저는 처음에 아주 짧은 인사만 해갖고 그걸로 끝나나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었습니다. 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지났지만 사실 저는 우리가 국가폭력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용산에서 국가폭력은 뭘까? 사실 용산 관련돼서 얘기하려면 저도 막 몇 시간은 마이크를 안 놓고 얘기할 자신인데 저는 당시에 그 참사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진압으로 철거민 5분과 경찰 1분이 돌아가신 그 6명의 국민이 사망한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기도 하지만 전 굉장히 억울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작전을 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잖아요.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김석기 경찰청장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어요. A4 용지 4쪽짜리 서면 답변서만 제출하면서 거기에 무전기 꺼놨다라고 써있는 그것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던 거고, 용산이 그 허구 얼판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6년 지나서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참사가 발생해서 사람 6명이 죽고 나서 1년 10개월 후에 거기에 주요한 인허가 과정인 관리처분인가가 무효 판결이 났어요. 그 절차 과정에서 주민동이 가짜 도장 찍어서 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받고 하느라고 늦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용산 참사 판결문이 있죠. 판결문에는 6분이 돌아가셨지만 5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아요. 누구의 책임인지, 왜 그랬는지, 누가 죽였는지 묻지 않아요. 왜? 경찰은 이미 무혐의 처분했고 철거민들만을 기소한 철거민들만을 죄인으로 놓고 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6명의 죽음이 아니라 한 분의 경찰을 누가 죽였고 어떻게 죽였냐를 묻는 재판이었거든요. 5명의 죽음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 5분은 판결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게 망 이상님, 망윤용헌 등등 이 5분이 살아계신, 그러니까 피고인들이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경찰을 죽였다라는 걸로 언급되는 거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죽음이 국가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돌아오잖아요. 백남기 농민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 전 세월호 참사에서도 아이들이라는 말, 이런 말로 해버리고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니까
용산 참사 저희가 올 12월쯤에 개봉하게 될 다큐가 있어요. 공동정범이라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다큐의 내용은 우리 피해자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거든요. 전 그게 바로 국가폭력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과거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국가폭력 피해자들한테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국가를 상대로 열심히 똘똘 뭉쳐서 싸우다가도 저들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아 정말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옅어지고 시간이 지나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우리들 사이에서 찾게 되는 모습들이 발생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너 때문에 하는 방식들 저들 역시도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는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게 국가폭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용산 참사를 검색해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가 6일 전 조선일보가 쓴 기사인데 용산 참사 현장에 지어지는 고층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보다 7억 비싸라는 기사예요. 용산 참사 현장이 그냥 그렇게 허허벌판으로 방치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괴로웠는데 어떻게 보면 학살의 흔적이 다른 고층 건물로 지워지는 것을 또 유가족들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희 오늘 이게 고장난 섬인데 그 기사에 그 조감도가 실렸어요. 한강을 배경으로 마치 아름다운 섬 모양의 조감도인데 그 조감도로 지어지는 주상복합의 이름이 너무 거창해요.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라고 하는 5개 동 40몇 층짜리 주상복합이 지어지고 있는 곳. 이렇게 참사 흔적이 지워지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들이 여전히 그 피해의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폭력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용산 많이 이제 6개월 후면 9주기예요.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싸움은 유가족들과 피해자 철거민들이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